여배우 스캔들의 주인공 김부선 씨의 재판 준비로 최근에 아주 바쁘게 움직이던 강용석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불거졌던 이른바 도도맘 스캔들의 발목이 잡힌 셈이 됐습니다. 어때요? 나중에 말씀해 주면 어떡해요? 오늘 뭐 아니, 나중에. 자, 이른바 도도맘 스캔들의 나비 효과가 참 즐기기도 즐긴 것 같습니다. 무려 3년 전에 있었던 그렇죠. 사건인데, 자,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짧게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1년 실형 선고를 받은 혐의는 어떤 혐의였습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이 강용석 변호사하고 도도맘 씨의 스캔들. 네. 보시면 예전에 이제 도도맘의 전 남편이 도도맘한테 이혼 소송을 하면서 네. 별도로 강용석 변호사한테 위자료 소송을 했어요. 네. 그 내용은 뭐냐면 당신이가 우리 부인과의 불륜 때문에 우리 혼인관계가 파탄이 일어났다. 나 책임져라. 이렇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강용석 변호사한테 한 겁니다. 근데 그 소송 과정에서 저 전 남편, 원고죠. 원고인 전 남편 조모 씨가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취소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한번 제출한 적이 있어요. 소송을 취하겠다라는 그만하겠다는 또 취하서가 예. 제출이 됐다고요. 그런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 소취한 게 이 조모 씨가 본인이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아하. 이 도도맘 김미나 씨가 남편의 인감증명을 붙여서 위임장을 위조를 해가지고 그래서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거다.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이 알아서 찍었다는 겁니다. 네. 그 사건이 이제 나중에 알려져서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김미나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에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으니까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그렇죠. 이미 선고를 받았죠. 네. 그런데 그 와중에서 김미나 씨가 뭐라고 했냐면 강용석 변호사가 당시에 그 사문서 위조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아하. 알고 있었다.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도 기소가 됐는데 강용석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과정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몰랐다. 네. 나는 이거 당연히 남편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도장 받아서 소취하서를 가져온 줄 알았지. 난 이게 남편 인감증을 위조해가지고 이렇게 사무소 위조한 거지. 나는 몰랐다라고 무죄를 주장한 거죠. 네. 그런데 오늘 법 1심 법원은 아니다. 강용석 변호사도 모든 저간의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공동 공모가 인정이 된다라고 유죄 선고하면서 징역 1년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둘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그리고 본인은 김미나 씨는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사가 관여를 한 거다. 변호사는 난 몰랐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먼저 선고를 다 받았고 그리고 좀 뒤늦게 한참 뒤에 선고를 받았습니다. 왜 시간차가 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선고 내용을 보면 강용석 변호사가 더 형이 높습니다. 왜 그렇죠? 간단합니다. 강용석 씨가 변호사이기 때문이죠. 네. 그 도도맘은 이렇게 김미나 씨는 일반인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는 법률 지식과 그런 것으로 무장이 돼 있을 텐데 당연히 이틀 전에 그 전 남편과의 협상에서 협의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다음 날 수송 취하서가 제출이 되면 최소한 이거 정말이야? 하고 물어볼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최소한 어쩌면 이것이 가짜인 것을 알고 있었을 그 상황이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이제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아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거고요. 사실 변호사로서 사문서 위조, 그다음에 무고 이런 것은 굉장히 중범죄로 아하.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악용을 했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아마 중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왜 이 선고 시기가 다른 건 또 왜 그렇습니까? 기소가 다르게 했으니까 선고. 아, 그래요? 처음에 이제 김미나 씨만 기소를 했으니까 김미나 씨 재판이 먼저 된 거고. 후에 기소를 또 네, 된 강용석 변호사는 나중에 별도로 써서 별도로 기소된 거니까 네. 그런 거고. 원래 같이 기소했으면 같이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거죠. 네. 근데 이 사건은 강용석 변호사한테는 무죄 아니면 실형이었어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애초에 저는 없었다고 봐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무죄 안 하면 무죄인데 앞서 이제 정성위 의원께서 설명하신 그런 부분인 거죠. 변호사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 순간 재판부는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고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죄면 그냥 무죄하면 되는데 유죄인 순간 그다음 양형과 형을 정할 때 있어서 변호사기 때문에 정상 참작 여지가 없는 거죠. 법을 잘 아는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오로 났을게 무죄 또는 법정 구속이지 중간에 뭐 집행유예로 이제 나오고 하고 이럴 수는 없는 사안이에요. 사안 자체가. 네.
네, 강용석 변호사는 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결국은 이제 변호사가 되고 이제 국회의원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런 그 여자 아나운서 발언 때문에 그 발언 하나 때문에 완전히 추락을 하죠. 그래서 절치부심해가지고 다시 이제 방송을 활용해서 방송인으로 또 거듭나가지고 다시 인기를 회복하면서 예전에 이제 어떤 그런 그 전성기를 부과하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이 도도맘과의 그 불륜설이 터진 거죠. 그래서 아마 예상컨대는 강용석 변호사는 그 당시에 이 재판부 판단이 맞다면 그 당시에 아마 이 불륜 사건을 빨리 진정시켜야겠다. 그리고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겠다. 그러려면은 물증을 아예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남편이 고소를 취하해버리면 이 사건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성급했군요. 예,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라고 해도 잘못했다면 당연히 그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맞겠죠. 더군다나 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악용한 데 대해서 더 엄벌에 처하는 법원의 판단 이해가 갑니다.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바로 여배우 스캔들의 장본인인 배우 김부선 씨의 변호를 맡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용석 변호사님은 제가 만나본 여지껏 변호사님 중에 가장 친절하고 섬세하게 제 일을 살펴주고 계십니다.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그리고 이제 김부선 선생님에 대한 그 명예훼손, 허위사실 역시에 대한 명예훼손 강조,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렇게 두 가지 혐의로 크게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를 구하느라고 김부선 씨가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저희 탑10에도 출연해서 변호사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호소를 할 정도였는데 지금 이렇게 시험을 받았으면 일단 변호사 활동은 못하게 되는 거죠.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보시면 변호사법 설명이 나와 있는데 실형이 확정되면 만기 출소해서 5년 동안 변호사를 못해요. 만기 출소하더라도 못합니다. 5년 동안, 5년 동안. 5년간 아하. 못하는데, 문제는 지금은 1심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직 무죄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나왔으면 변호사 활동 할 수는 있어요. 1심이니까. 네. 다만 지금 어쨌든 구속이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못하는 거고, 결국 이제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 선택은 두 가지죠. 하나는 강석 변호사 쪽을 해임을 시키고 다시 변호사를 찾든지, 네. 그게 아니면 지금 강석 변호사가 개인 변호사가 아니라 이제 로펌 대표거든요. 네. 그럼 저런 경우에 위임장이 어떻게 들어가면 법무법인 어디, 네. 담당 변호사 강용석 이렇게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그 변호사는 그 법무법인이 로펌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로펌을 아주 존재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로펌 내부에서 저 강용석 변호사 대신 이 사건을 맡을 사람, 그 담당 변호사만 교체를 하면 네. 그러면 무리 없이 사건은 계속 굴러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부선 씨의 선택인 거죠. 그냥 그 로펌을 계속 맡겨서 담당 변호사만 다른 사람을 교체해서 가든지, 네. 그게 아니면 아예 해임하고 새로 이제 선임을 하든지 김부선 씨의 선택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냥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김부선 씨가 변호사 이렇게 하는 게 그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어디 가서 또 그러겠어요. 네. 이 사건이 지금 1심 선고가 보도가 되자마자 사람들이 한 3가지 때문에 놀랐습니다. 변호사가 법정 구속이 됐다고? 첫 번째 놀란 거고요. 두 번째, 그럼 김부선 씨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또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지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번 상황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게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건가요? 어떻게 이재명 받아들여요? 지사로서는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요? 일단은 이제 김부선 씨라는 자신에 대해 공격을 하는 상대가 있는 거고 그 대리인이 강용석 변호사였는데 만만치 않은 대리인이었죠. 예, 그래서 법정 구속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김부선 씨의 변호를 맡은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아주 공세를 펼쳤단 말입니다. 네. 근데 본인이 지금 구속돼버린 상황이니까 이재명 지사로서는 2명으로부터 공격을 받다가 네. 그것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 파워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다가 사라져버린 거니까 이재명 지사로서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죠. 자, 소속국장께서는 지금 이 상황이 강용석 변호사가 구속된 상황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과연 그럴까요? 이런 나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또 다른 소식이 발빠르게 전해졌습니다. 바로 첫 번째 소식은 오늘 이재명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가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지금 오후에 전해졌어요. 예, 해경궁 김씨 사건, 그 사건과 관련해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이재명 씨의 부인 김혜경 씨가 출두를 해서요 한 2시간여 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 경찰과의 어떤 뭐 합의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오갈 때는 이게 비공개 조사로 하기로 했는데 네. 언론에서 이제 김혜경 씨의 그 출두와 조사받는 부분이 이제 인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조사를 못 받겠다라고 해서 한 2시간 조사를 받다가 다시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이제 피고발인이니까 뭐 어쨌든 유명인이니까 비공개 소환조사 협의를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저게 글쎄 모르겠습니다. 경찰에서 약속을 어기고 뭐 속된 말로 언론에 흘려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지금 보세요. 모든 기자들이 저 남부청을 주시하고 있을 거라고요. 네. 언젠가는 출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테나를 바짝 써서 거기서 뻗치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비공개 소환 조사 한다고 해서 안 들킬 수가 있겠어요. 언론에서 그렇죠. 노출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크고 그러니까 뭐 뒷문으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일선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경찰에서 정말 일부러 언론에 흘리지 않더라도 언론사 이제 이 정말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분들이 그 앞에 이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되죠. 비공개라는 게 현실적으로 네.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으로서는 그동안에 이제 압수수색을 포함해서 이 트위터 이 사건, 해경군 김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과연 6명의 수사팀이 6개월이나 이게 수사할 일이냐라고 그동안에 계속 불만을 토로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어쨌든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중간에 공개가 돼버렸다라는 것은 이제 뭔가 경찰이 이런 사건 부분을 좀 지난번 압수수색할 때처럼 좀 키우려는 거 아니냐. 네. 그 사실 이상으로 이런 이제 어떤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항의를 한 2시간 막 조사받고 나서 귀가를 한 것이고 경찰 입장에서는요 한편으로 완전히 비공개로 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알려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3일 전에 비공개 조사를 했다. 그러면 또 경찰은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냐면 왜 아니, 그걸 왜 했냐. 그렇습니다. 왜 투명하게 수사를 하지 않고 일부러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제 비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미묘한 접점에서 정보가 흘러나왔을 거고 네. 그것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알겠습니다. 이재산 측에서 이제 반발을 한 것이죠. 자, 뭐 이 지사가 지금 경찰에 출석할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29일 오전 10시에 출석하기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분당경찰서 출석한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분당경찰서 굉장히 여러 사람이 출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고인으로서 김호준 씨 출석을 했었죠. 그 다음에 주진우 씨도 한번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김부선 씨도 한 2번인가 3번 정도 출석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사건 관련자들 한 사람은 이재명 지사까지 출석을 한 거고. 근데 이제 분당경 하는 거고. 이제 그러면 분당경찰서의 수사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관련자들 다 조사를 하면 글쎄 뭐 어느 정도 곧 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경찰이 결론이니까 잠정 결론입니다. 네. 그렇게 예상은 되는데 좀 지켜봐야죠. 네. 그런데 이 경기도 대변인,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지사 수사와 관련해서 강압과 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라면서 작심 비판을 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불만을 표한 겁니까? 예, 그 경찰 수사 과정에서 네. 예, 경찰이 그 형님 강제 입원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형님을 이제 그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시킨 혐의가 있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직권 남용까지 이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형님이 실제로 정신질환 증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그 영장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참고인들의 그 불리한 진술을 강요한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 기피 신청과 이관 신청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 수사기관을 좀 불신해서 담당 수사관을 좀 바꿔달라. 그 다음에 그 아예 그 수사기관 자체를 바꿔달라라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바로 그 직후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제 수사가 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그 경기도 대변인의 어떤 그 행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경기도 대변인이 저렇게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요. 그 어떤 뭐 확실한 새로운 팩트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그 얘기하는 어떤 정황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네. 경기도 대변인의 어떤 그 월급은 그 경기도민들의 그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너무 이재명 지사 개인의 어떤 그 형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경기도 대변인이라는 공직자리에 있는 사람이 네. 너무 그쪽에 일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또 그런 따가운 시선. 그렇죠. 경기도 대변인이면은 경기도정을 대변하면서 지사의 말을 전하고 알리고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이재명 지사 개인의 스캔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주로 대변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 지적이 나오고 저도 있죠. 이제 거기에 동의하는데요. 그 김용 대변인, 경기도 대변인이 그 전에 보니까 성남시 시의원 출신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대변인으로 이제 데려간 건데 지금 경기도에 뭐 일이 한적해 있을 텐데 저렇게 아직도
그 이재명 지사의 개인 대변인 것처럼 활동하는 것은 경기도민으로서는 상당히 분노스러운 일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김부선 씨와의 악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지금요 서울 서부지검, 동부지법 그리고 서울 남부지검까지 세 군데를 조사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남부지검에는 이제 형사고소가 돼 있죠. 네. 그리고 동부지법에는 민사 3억 원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가 있고, 서부지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무고죄로 이제 이재명 지사로부터 그 명예훼손으로 해서 1년 살고 나온 사람이 이제 해가지고 강용석 변호사가 무고죄로 이제 또 이 지사를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건이 있기 때문에 뭐 날짜가 뭐 다 달라서 아마 출두 날짜도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지사로서는 뭐 도정도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많은데 저런 문제로 오늘은 여기 갔다 뭐 내일은 저기 갔다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 사건 수사를 최대한 압축적으로 좀 빨리 진행을 해서 네. 아부간의 결론을 내가지고 김부선 씨든 이재명 씨든 그 어떤 확실하게 진실을 네. 밝혀서 그에 맞는 책임을 좀 빨리 지고 이 부분을 좀 정리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김부선 씨가 또 SNS상에서 갑자기 문화평론가 김갑수 씨와 뜨거운 말싸움을 또 벌였어요. 김태희 변호사님, 뭐 어떤 내용으로 말싸움이 또 벌어진 겁니까? 이제 김부선 씨가 이제 이렇게 이분 웃기는 짬뽕이네요. 뭐 정신과치료 얘기하면서 짝퉁 진보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근데 무슨 얘기를 해서 그런 건가요? 김갑수 씨는 이제 진보 진영에 계시는 분인데. 네. 근데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 지사와의 스캔들에 대해서 정말 주장이 웃긴다는 거야, 김부선 씨 주장이. 네. 사귄 증거가 있다면 단 한 글자 기록이나 흔적이 없다. 텔레파시를 약속하고 만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뭐 수사 과정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 뭔가 이제 확실한 물증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안 들려오니까 뭐 점 얘기만 있고, 그래서 이제 김갑수 저렇게 이제 비판한 것 같은데,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부선 씨가 발끈하고 반발을 한 겁니다. 네. 김부선 씨 사건에는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자기 일처럼 적극 이 개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공지영 작가도 지금 이 일 때문에 굉장히 곤란에 처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네. 정치권에서야 뭐 그렇다 보면, 정치권 약간 외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대중에 알려진 공인들 중에서 김부선 씨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이재명 설전하는 사람들 보면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 하나도 없어요. 네. 대부분 다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렇죠. 김갑수 문화평론가도 진보 진영에 계신 분이고, 공지영 작가도 진보 진영에 계신 분이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약간의 뭐 이렇게 좀 막 김부선 씨하고